통계적 추정이라고 나와 있지. 추정. 추정이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상을 하겠다라는 말을 쓸 때 이런 표현을 쓰겠지. 통계적 추정은. 자, 그럼 우리 이제 뭘 할 거냐면 어떤 집단이 있어. 집단을 조사해서 제가 무언가 원하는 결론을 낼 거야. 그게 보통 통계학자들이 하는 일들이 되겠고, 그럼 첫 번째 아주 기본적으로 제가 조사하고 싶은 대상 전체를 명명하기를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조사하고자 하는 집단 전체를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해요. 만약에 제가 전국 학생들의 성적, 분포를 조사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국 학생들의 성적이 모집단이 될 거야. 모집단이 될 텐데 그럼 내가 조사를 할 거야. 조사를 할 텐데 조사하는 방법 자체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수조사가 있고 두 번째는 표본조사가 있어요. 그냥 국어적으로 봤을 때 전수조사는 뭘 것 같니 왠지? 싸그리 다 조사하는 것 같지? 여기서 숫자는 머리 숫자고 얘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걸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해요. 일단 국어적으로 봤을 때 그럼 표본조사는 왠지 뭐 같아? 일부분만 조사하는 게 왠지 표본조사 같지? 표본을 뽑아 조사하는 거. 일부분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용어의 정의를 설명드리기 전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기서는 지금 표본조사를 배울 것 같니? 전수조사를 배울 것 같니? 아마도 표본조사라고 예상 가능하죠. 전수조사면 싸그리 다 조사를 하는 거니까 제가 추정이고 나발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전국 학생의 평균이 필요하면 그냥 평균 다 구하면 됩니다. 한 명씩 다 조사해서. 근데 첫 번째는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 처음에 이 부분을 배우다 보면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자, 그러면 전수조사랑 표본조사는 무언가 더 낫다, 뭐 더 좋은 방법이다, 더 공정한 방법이다 이렇게 학생 입장에서 착각을 하는데 보통 물어보면 아마 수학을 배우지 않았다면 대부분 이렇게 답변을 할 거예요. 전수조사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전수조사랑 표본조사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 우리 단지 뭐 평균 임금을 조사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1호에 갔더니 뭐 저번에도 언젠가도 예시를 들었지만 월급 300, 이쪽으로 갔더니 400, 350 이렇게 됐대. 근데 여기 만약에 이재용 회장님이 여기 살고 계시다라고 하면 뭐 월급이 이렇게 받진 않지만 무보수로 봉사하고 계시지만 뭐 10억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평균이 굉장히 높게 나오죠. 이 전체 집단의 성질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니 그런 평균이? 아니죠. 이런 애들 때문에 안 돼. 저는 뭐 극단적인 예시를 들기도 했지만 예를 들면 북한이다. 보통 사람들 다 돈을 못 벌죠. 거의 구매력이 없습니다. 개인 구매력이. 근데 정은이 돼지는 돈이 많지. 그런데 그 자산을 전체를 평균을 내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전수조사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합리적인 결론보다 굉장히 불합리한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결론이 불합리하지. 전체 집단에 무언가를 나타내기에 좀 불합리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핸드폰 배터리 핸드폰 배터리의 수명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전수조사야. 전수조사면 자꾸 삼성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삼성에서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100만 대를. 그럼 전수조사면 이 100만 대가 다 배터리 성능이 빵 퍼센트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다 고장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럼 시장에 내다 팔 물건이 있을까? 없습니다. 이건 애초에 불합리한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지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이유로 핸드폰 배터리 수명조사뿐만 아니라 전구의 수명조사 이런 애들 다 안 되겠지. 전구의 수명조사를 하잖아. 그럼 모든 생산품 전구가 고장날 때까지 다 기다려야 되니까 이런 건 전수조사가 할 수가 없겠지. 마찬가지고 Z 폴드의 액정의 강도 검사 이런 것도 전수조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뉴스를 보다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떤 기업에서 뭐 사건 사고를 쳐서 누군가 인사 사고가 일어나거나 인명 피해가 일어나거나 뭐 안 좋은 품질의 무언가가 발견됐을 때 우리 국회의원 형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 앉아서 삿대질하면서 전수조사라고 말이 안 돼. 전수조사는 애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이건 상식적인 수준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웠는데 누군가 전수조사가 더 공정하고 나은 거라고 하면 그건 아니야. 둘이 좋고 나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는 표본조사도 할 거다라는 거고. 자, 이 대표적인 예시는 전수조사가 안 되는 예시야. 여러분들 책 바로 옆에 보면 107페이지에 제 비매는 안 쓸게요. 644번. 여기 최소한의 상식은 있어야 됩니다. A 고등학교 학생들의 시력 검사. 이거는 전수조사하는 게 맞겠죠. 개개인별 시력을 다 확인해야 되니까. 645번. 생각 잘하고 대답해봐. 미세먼지 농도 조사래. 전수조사할래? 표본조사할래? 이거는 중국 형님들도 못해. A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그 지역을 다 커버하면서 어떻게 조사를 해? 아니지. 딱 뭐 공장 지역, 뭐 주거 지역 이런 쪽만 표본으로 조사를 하겠죠.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 길게는 안 할게. 자, 646번. 휴대전화 액정의 강도 검사. 표본 조사해야 돼? 전수조사해야 돼? 표본입니다. 전수조사는 불가능해요. 시장에 내다 팔 물건이 없어. 자, 647번. 한 달 전력 소비량. 이거 그냥 메타기 찍히지. 전수조사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 정도 구분할 수 있겠지 그럼?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원론적으로 용어의 정의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고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 일부를 뽑아서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 그럼 표본은 모집단의 일부분을 추출한 걸 말하죠. 뽑은 거. 뭐 여러분들 책에 다 써 있습니다. 이건. 일부분을 뽑은 걸 우리가 표본이라고 하고 이제 여기서 표본을 뽑는 이 과정 자체를 임의 추출이라고 해요. 임의 추출. 근데 임의 추출이라는 얘기는 약간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할 확률이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동일하게 선택하는 걸 임의 추출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입안의 성적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딱 봤을 때 공부 잘하게 생긴 애만 계속 뽑아서 성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렇게 다 균등하게 뽑는 이런 방식을 임의 추출. 그냥 수학적으로 뽑을 확률이 동일하게 정확하게 동일할 수는 없겠지. 최대한 동일한 확률로 뽑아내는 걸 임의 추출이라고 하고 근데 이 추출 방법 자체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복원 추출이 있고 자, 두 번째는 비복원 추출이 있습니다. 복원 추출은 앞에서 이런 거야. 뭐 당첨 제비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앞에서 뭐 단비가 무언가 제비를 뽑으면 당첨 확인하고 다시 통에 넣는 거야. 그리고 잘 섞어서 다음 지우가 와서 다시 당첨 대비인지 확인하고 그냥 말뜻에서 보이지. 원상 복구시킨 다음에 추출하는 방법을 복원 추출이라고 하고 비복원 추출은 한 명이 제비 뽑고 가고 그 다음 사람 와서 제비 뽑고 가고 원래 상태로 복구시켜 놓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근데 통계에서는 얘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통계는 그냥 다 복원 추출이라고 간주하셔도 되고
얘네 둘을 완벽하게 구분해야 되는 건 통계 쪽이 아니라 확률 쪽이에요. 확률이면 다르지. 당첨제비를 복원 추출하는 거랑 비복원 추출하는 건 다릅니다. 앞에 사람이 당첨제비를 뽑아갔느냐 뽑아가지 않았느냐에 따라 뒷사람의 확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비복원 추출은 이건 확률에서만 명확하게 구분하자. 여기는 그냥 용어만 소개가 됐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모집단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태까지 설명드린 이유로 전수조사를 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제가 표본조사를 할 거야. 이 표본을 뽑는 걸 샘플링 한다라고 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미 추출을 했습니다. 이미 추출을 했는데 자, 예를 들면 제가 성적조사를 한다. 그러면 내가 퍼스트학원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적을 조사하고 싶다. 물론 전수조사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냥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지나가다 한 명씩 물어보겠죠. 근데 내가 한 명을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할까? 세 명을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할까? 10명을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할까? 확률적으로. 더 많이 물어볼수록 그 학원의 수준에 근접하게 나오겠지. 그럼 몇 명을 뽑아서 조사를 하느냐? 전 사람을 예시로 했으니까 자, 이걸 우리가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n이라고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일 때는 표본의 크기는 표본의 개수라고 받아들이시면 돼. 상품을 조사할 수도 있고 사람을 조사할 수도 있고 우리 수학에서는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출한 표본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하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먼저 지금 제 빔에는 나와 있지만 않지만 649번을 잠깐만 볼게. 요 구분 정도는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 2, 3, 4, 5, 6이 각각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크기가 3인 표본을 추출하는데 크기가 3인 표본을 추출하면 3개 뽑겠다는 얘기지? 3개. 자, 근데 649번에는 뭐라고 나왔니? 복원 추출로 카드를 한 장씩 뽑는다. 복원 추출로 카드를 한 장씩 뽑으면 하나 뽑고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섞고 하나 뽑고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섞고 이 짓을 3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순열과 조합 중에 뭘까요? 처음에 뽑을 수 있는 애가 6개,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애도 6개, 세 번째 뽑을 수 있는 애도 6개니까 식으로 쓰면 몇 파이 몇이야? 이렇게 되죠. 복원 추출. 이 숫자가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 650번. 비복원 추출로 카드를 한 장씩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럼 처음에 하나 뽑고 그 다음에 하나 뽑고 그 다음에 하나 뽑는데 원상복구 시키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처음 선택할 수 있는 표본은 6개 중에 하나, 두 번째는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니까 이건 6P3이죠. 얘는 그러니까 비복원 추출. 자, 마지막에는 비복원 추출인데 동시에 뽑는데 동시에 뽑는다라는 건 뭘까요? 6개 중에 3개 그냥 뽑아서 확인하겠다는 얘기지. 순서 상관없이. 맞아. 몇 개 나오니 그럼? 20.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인데 비복원 추출에서도 순서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표본에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지. 딱 이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잠깐 쉬었다가 진짜 복잡한 용어를 살펴볼게.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용어가 무시무시해질 거예요. 잘 보시오.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조사하고자 하는 집단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수학 시간에는 굳이 전수조사를 배울 이유는 없겠지. 전수조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싸그리 다 조사하는 거야. 싸그리 다 조사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싸그리 다 조사할 수 없는 경우거나 하면 불합리한 경우가 나오니까 우린 표본 조사를 메인으로 볼 거예요. 표본 조사를 메인으로 볼 텐데 편의상 이거를 뭐 전국 학생들의 성적이라고 합시다. 고교 학생들의 성적. 그 중에 수학 과목이라고 합시다. 자, 하나 물어볼게. 전국 단위의 모의고사를 보면 전수조사는 가능은 하겠지 원래.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야만 하죠. 정확히 전국에서 본인의 위치를 가늠하려면. 근데 그냥 명목상 지금 표본조사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용어를 잘 봐 이제. 여기서부터 용어 헷갈릴 거야.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집단 전체의 평균이 있고 분산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겠지. 그죠? 그걸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용어로 익숙할 거예요. 이게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그러니까 앞에랑 기호 자체가 똑같지만 추정에서는 스몰 m은 모평균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예, 뭐 소수나 무한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기 방법은 똑같지만 추정 단원에서는 스몰 m은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전국 단위의 학생들의 제가 수학 성적을 조사를 하고 싶다라고 했으면 제가 리서치 회사 팀장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팀원들을 전국에 뿌리겠지. 너 경기도 가서 조사하고, 너 서울 가고, 너 제주도 가서 조사하고 팀원들을 뿌릴 거예요. 여기 서울이 있겠고, 뭐 이쪽 경기 지역이 있고, 뭐 이쪽에 뭐 강원도가 있다. 다른 지역도 있겠죠. 그럼 첫 번째 팀원이 서울에 가서 어떤 지나가는 학생들의 수학 점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미 추출을 할 것이고 그 표본의 크기를 m이라고 해볼게. n이면 몇 개 조사했다는 얘기예요? 몇 명 조사했다는 얘기니? n명 조사했다는 얘기죠. n명 조사했을 거예요. 그러면 n명을 조사했더니 첫 번째 학생의 점수는 x1이고 두 번째 학생의 점수는 x2고 x3이고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팀원에 가서 조사를 하여라 라고 했더니 얘도 똑같이 조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학생들의 점수를 똑같이 x1, x2 저는 같은 문자를 표기하지만 얘랑 같다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점수를 그냥 n명 조사했다. 그 다음에 누군가는 강원도 보내서 또 표본의 크기 n이 되게 자, 오케이. 그러면 서울에 보낸 팀원이 있고 경기도에 내가 보낸 팀원이 있고 강원에 보낸 팀원이 있을 거야. 근데 팀원이 쪽지에다가 그냥 대충 점수 적어서 팀장한테 휙 던져줄까? 그거는 아니겠지. 보기 좋게 갈무리해서 정리해서 줘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성적이라고 했으니까 이놈들의 평균이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조사한 이 표본들의 평균. 오케이. 표본들의 평균을 명칭이 표본 평균이라고 하고 표본 평균 기호로서 x바라고 쓸 거예요. 여기서부터 헷갈려. 오케이? 위에 바가 들어가면 그 하나의 표본의 평균이에요. 다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설명하지 않겠니? 이게 표본 평균. 그럼 이놈들의 평균이 있을 거야. 이놈들도 평균이 있을 거고 저는 똑같이 x바라고 쓰지만 이건 다르겠지 아마도. 오케이? 근데 이 자료가 다 똑같겠니?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다르겠지. 그럼 이 하나의 표본에 분산이 있을 거고 표준 편차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럼 기호로서는 위에 거랑 다르게 써야 되지 않겠어? 다르게 써야 돼서 얘는 S제곱이라고 쓸 거고 얘는 S라고 쓸 거예요. 애초에 표준 편차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S의 그리스어 소문자라고 했잖아. 시그마가. 쟤랑 구분하기 위해서 스몰 s라고 쓸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러니까 요놈 표본의 분산 표준 편차, 이 표본의 분산 표준 편차, 이 표본의 분산 표준 편차가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내가 팀장이야. 팀장이면 당신들이 조사를 이렇게 해왔어. 내가 추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추정. 결론을 내야겠지. 결론을 리서치 회사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니? 뭐 이 중에 나중에 그런 데 가실 분도 있겠지만 여기 4층에 우리 행정실 팀장님 아들이 JP모건에 합격을 했대. 나 깜짝 놀랐어. JP모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할 때쯤 보면 알겠지만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맥킨지, 보스턴 컨설팅 이런 데 가면 그냥 입사하는 순간 연봉 2억 오바고 그냥 전국 어디를 가도 택시비 다 그냥 내줍니다. 학교에서 법인카드로. 학교래. 회사에서.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죠. 이 기업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시총이 이 정도, 앞으로 포텐이 이 정도 있다. 그거 조사하는 애들인데 뭐 가끔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아무튼 센터장이다. 이제 결과를 분석을 할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 서울 지역에 가서 N명 학생들의 표본 평균을 구했더니 수학 평균이 90이래. 학원을 열라 다녔어. 얘네는 경기 조금 떨어져. 85. 강원도 공부 안 해. 강원도 무시하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나왔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하면 제가 다시 결론을 취합할 거 아니야. 결론을 어떻게 취합할 거냐. 이 표본 평균에 다시 평균을 구할 거예요. 말이 어렵지. 표본 평균의 평균 구할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 기호로서는 이렇게 쓸 겁니다. 정신줄 놓지 마. 표본 평균의 평균. 그 다음에 다시 이놈들도 다 똑같겠니? 아마도 다르겠지. 지역 차에 따라. 서울 지역 평균, 경기 지역 평균, 강원 지역 평균이 다 다를 거라고. 다시 이놈들이 편차가 생길 거라고. 그러면 또 표본 평균의 분산을 이렇게 쓸 거고 여기는 표기법이 거의 똑같겠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또 있겠지. 오케이. 다시 결론은 이걸 취합해서 제가 결론을 냈더니 이 표본 평균만 보고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이 통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뭐가 알려져 있냐? 증명은 여러분들 대학교 가서 배우시고 이렇게 조사를 정말 이쁘고 어떤 아름다운 상태의 조사를 하잖아. 그럼 얘는 모평균과 같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케이? 나는 지금 전수조사했어? 표본조사했어? 표본조사했어. 표본조사했는데 이 아름다운 상황에서는 이쁘게 이미 추출을 잘 해서 정확하게 조사하면 모평균과 같음이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 선거 같은 거 보면 출구조사 거의 정확한 거 알아요 혹시? 거의 정확합니다. 뭐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 얘는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 얘는 여기다 루트 씌워준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알려져 있다. 자, 아까 성주가 잠깐 물어봤는데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미안하지만 외워야지. 안 외워도 되는 걸 내가 왜 하고 앉았겠니?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고 2번 부분은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는 사실 학교 시험용입니다. 내신용이고 내신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뭐가 나오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오케이. 머리 아프지? 머리 아픕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 이거는 근데 제가 보여드리기만 할게. 보여드리기만. 이거 그냥 받아들여 달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반 학생이 그냥 수행평가를 봤다라고 가정을 할게. 예시를 들어서 9명.
9명이 수행평가를 봤는데 이 학교는 좀 살벌해서 9명을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점수를 주기로 한대. 뭐 가운데 점수를 많이 주거나 1점 적게 9점 적게 짜롭고 제일 못하는 1점, 2점, 3점, 4점, 5점, 6, 7, 8, 9. 자, 그럼 9명이 누군가는 1점, 누군가는 9점 이렇게 받았어요. 그럼 이 수행평가 점수의 평균은 몇 점이겠니? 9명에. 관심. 5점이겠지? 5점입니다. 그게 모평균이죠. 모집단이라고 해서 항상 거대할 필요는 없는 거야. 내가 조사하고 싶은 집단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부르는 거지 항상 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얘는 모평균이 얼마입니까? 5입니다. 그죠? 그리고 모 분산이 있을 거고 모 표준 편차가 있을 거야. 제가 거기까지 구하진 않을게. 자, 근데 잘 봐. 이거는 전수조사를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죠. 9명밖에 안 되잖아. 그냥 전수조사 하면 돼. 근데 굳이 제가 아주 아름다운 상태로 표본조사를 해볼게. 제가 팀원을 3명을 가서 조사하라고 했어요. 팀원을 3명을 보내서 조사했더니 첫 번째 팀원은 1점 받은 학생, 4점 받은 학생, 7점 받은 학생 이렇게. 그럼 3명을 뽑아서 조사했으면 표본의 크기는 얼마지? 3. n은 3일 때 그러면 얘는 제가 조사한 결과 1점, 4점, 7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놈의 평균은 뭐라고 부른다고? 이 표본의 평균. 기호로서 뭐라고 써요? X바. 그럼 이 표본의 X바는 얼마? 4. 오케이. 자, 두 번째 팀원은 아주 이쁘게 뽑았어. 공부 좀 못해 보이는 애, 중간 정도인 애, 잘해 보이는 애. 어떻게 뽑았는지 나한테 물어보지 마. 적절히 뽑았대. 그럼 이 표본의 평균은 얼마겠니? 5가 되겠지. 자, 이제 세 번째 팀원이 가서 수행평가 점수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 점수가 3, 6, 9래요. 이 표본의 평균은 얼마? 6이지. 저는 지금 굉장히 아름답게 뽑아서 조사하지 않았어?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겹치지 않게 아주 이쁜 상태로 표본 조사를 했더니 이놈들의 평균이 뭡니까? 5점이 나오겠지? 지금 저는 증명을 하는 건 아니야. 대충 이런 느낌이다 정도만 받아들여. 자,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을 이렇게 쓸 텐데 수학자 형님들이 모평균이랑 같대. 제가 실제 이쁘게 뽑아서 해봤더니 같은 거 확인이 됐죠. 같은 거 확인이 됐습니다. 그냥 확인이 된대?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냥 알려져 있으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받아들여 주시고, 두 번째는 자, 이거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죠. 시그마 제곱은 모 분산입니다. 맞죠? 근데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눴으면 더 작아진 거야, 큰 거야? 더 작아진 거지. 한글로 쓰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보다 작아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모 분산인데 자연수 n으로 나눴잖아. 더 작아지겠지. 왜 작아지는지만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볼게. 원래 집단을 봐봐. 원래 모집단은 평균이 5인데 극단적인 애들이 있죠. 수행평가가 1점인 애도 있고 9점인 애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표본을 조사를 하잖아. 이 표본 평균이 1이나 9가 나올 확률이 높을까? 표본 평균이면 이미 추출해서 아름답게 뽑아서 조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는 평균주의에 몰려있지 않겠어요? 그렇대. 제가 증명을 하는 거 아니니까.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몰려 있냐? 아무튼 분산이 더 작게 나와야겠죠. 표본 평균의 분산이 모 분산보다는 작게 나와야 됩니다. 모집단은 흩어져 있는데 표본 평균은 이만큼 흩어져 있진 않다고. 그걸 식으로 표현한 게 이거다 정도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표준 편차를 그냥 여기다 루트 씌워준 거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것만 좀 알려져 있는 사실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대부분의 문제 푸는데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이 혹시 헷갈릴까봐 길게 설명을 드린 거고, 자 그리고 여기 106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에 하나만 제가 주의할 점을 볼게요. 표본 분산을 구하는데 굉장히 신기한 식이 하나 나와요. 요거 하나만 이해를 시켜드릴게. 자, 어차피 과제할 때 이산 확률 변수부터 할 테니까 분산의 정의가 뭐라고? 분산의 정의가 뭐니?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랬지. 편차 총합은 항상 뭐 나온다고? 0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흩어져 있어도 편차 평균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차수 올린 다음에 평균 구하는 게 분산이죠. 근데 지금 제 칠판보다 여러분들 책을 한번 봐봐. 앞에가 n-1로 나눠져 있지 않니? 굉장히 복잡한 식이 나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건 x1-x바의 제곱, x2-x바의 제곱 이걸 다 더한 건 편차 제곱의 총합이죠. 근데 편차 제곱의 총합을 n으로 나눠야 원래 평균 아니겠어? 그죠? n으로 나눠야 평균입니다. n으로 나눠야 평균인데 여기를 보면 n이 아니라 n-1로 나눈다. 이 정도만 따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n으로 나눌 때랑 n-1로 나눌 때랑 뭐가 더 크게 나올까? 똑같은 편차 제곱의 총합을 예를 들어 5로 나눌 때랑 4로 나눌 때를 보면 4로 나눌 때가 더 크게 나오겠죠. 그럼 n-1로 나누는 이유는 그냥 옆에 살짝만 메모를 해두시면 분산을 조금 크게 보정하겠다는 얘기예요. 분산을 조금 크게 보정하려는 이유. n으로 나누는 것보다 n-1로 나눠야 조금 더 커질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럼 지금 여기는 또 알려져 있고 증명은 없지만 제가 대충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충만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사람 전체를 보면 뭐 외모로 순위를 매길 수는 없지만 뭐 차은우도 있고 잘생긴 차은우도 있고 이쁜 여자는 누가 있죠? 아이브 유진이도 있고 뭐 트와이스의 지효도 있고 할 거야. 아무튼 근데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볼 일이 있니? 없어요. 표본조사라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실제 성적으로 봐도 전국 단위로 보면 수학 시험을 보면 빵점도 있고 100점도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길거리에서 조사를 했는데 너 수학 몇 점이 저 빵점이요. 너 몇 점이 저 빵점이요. 저 빵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 대충 평균주의에 몰려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50, 60, 70 이 정도 수학 점수일 거라고. 극단적인 상황이 잘 안 나옵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표본조사라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 집단은 더 많이 분포했으니까 조금 분산을 크게 가져가는 느낌으로 보정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세요. 내 말이 너무 어렵나? 좀 어렵지 통계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라도 외워. 표본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인데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눈다. 이건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수능 시험에 안 나와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모집단이 이렇게 된대요. 어떤 모집단이 있는데 정규분포를 따라가고 평균 10이고 표준 편차 2입니다.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 그냥 기계적으로 영어 독해하듯이 n이 2란 얘기야. 그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이놈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뭐 너무 길게 들어갈 필요 없이
자, Vx 반은 뭐라고?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외워달라고? 그럼 지금 표본의 크기는 2라고 했고 이거는 모분산이지 이제 이겁니다 이거. 이게 모평균 모분산이니까 4가 되겠죠. 자 그럼 표본 평균의 분산은 2가 나왔어요. 그럼 아니 얘를 왜 구했어요? 라고 하면 크게 의구심 가지지 말고 얘를 구하려면 그러면 분산은 제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자 이거 빼면 되잖아. 얘는 지금 제가 2라고 구했습니다. 얘는 내가 구해야 되는 애고 이놈은 뭐랑 같음이 알려져 있다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과 같음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냥 얘는 10이에요. 10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00이고 넘기면 102 나오겠지. 102. 오케이. 여기 용어 자체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 더 해볼게. 이제 바로바로 밑에 쓰면서 해볼게요. 자, 모 표준 편차가 0.4다. 그럼 이 단원에서 기울어는 얘가 0.4란 얘기고 크기가 n, 뭐 얘는 크기가 n이란 얘기고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고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제가 외워달라고 했지. 아직 머릿속으로 빠릿빠릿하긴 안 될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모 표준 편차가 0.4라고 주어졌으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이렇게 되겠고 얘가 0.2 이하가 나오면 됩니다. 자, 양변 제곱하면 자, 표본 크기는 4 이상 나와야겠죠. 2번. 자, 지금 여기 유형 3까지는 참고로 모집단이 그냥 주어지는 경우예요. 일단 주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먼저 볼 거야. 자, 이게 모집단이래. 앞에 내용은 당연히 기본이 돼 있어야 돼. 그냥 모집단 전체가 주어졌습니다. 스몰 a 얼마 나와야 되니? 확률 총합이 항상 1이 나와야 되니까 4분의 2가 나와야겠지. 이거 맨 처음 거 뭐 재방송이죠. 그럼 이게 모집단이래. 그럼 이놈의 평균은 모평균이겠지? 맞습니까? 모평균은 이산확률 변수에서 이렇게 곱하고 더하지 않아? 그럼 4분의 1, 4, 3. 이건 원래 평균인데 이 단원에서는 모집단의 확률 변수라고 했으니까 모평균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는 저는 모분산도 구해볼게. 모분산. 모분산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놈의 분산 구하겠다고. 그럼 뭘 먼저 구해야 되죠? 제곱의 평균 구해야 되지? 제곱의 평균. 그럼 제곱의 평균은 이렇게 곱했으니까 1 잠깐 이거 맞구나. 8, 9가 되겠고 여기서 모평균의 제곱 빼면 되죠. 맞습니까? 2분의 1 나오지? 2분의 1입니다. 모평균, 모분산 구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용어부터 먼저 연습 중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모평균과 같음이 알려져 있고 얘는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다로 알려져 있으니 여기 다 구했습니다. 이거 2고요. 크기는 지금 4라고 했어. 자, 이렇게 되겠죠. 2랑 8분의 1 나오겠네. 됐습니까?
음? 음? 자, 이제 678번으로 볼까? 7번으로 볼까? 7번. 여기는 앞에 재방송입니다, 사실. 자, 11, 2, 2, 3, 3이 각각 하나씩 적힌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이미 추출할 때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러니까 4개의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한 거죠. 그럼 여기서 4개를 뽑아서 4개의 평균을 x바라고 했으니까 이게 표본 평균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 얘는 모집단이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주어졌어요. 이렇게 적힌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모집단입니다. 그럼 나는 모집단의 분포 상태를 먼저 표현해 볼게. 여기서 제가 공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1이 적힌 공이 나올 수 있고 2가 적힌 공 나올 수 있고 3이 적힌 공이 나올 수가 있겠지. 1이 적힌 공을 뽑을 확률은 지금 공이 6개인데 6개 중에 2개고요. 얘는 6개 중에 3개고 6개야? 7개 아님? 이렇게 되겠지. 자, 얘는 모집단이 주어졌잖아.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4개를 뽑아서 4개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그 4개를 1, 2개, 2, 2개 뽑을 수도 있고 1 하나, 2, 3개 뽑을 수도 있고 2, 2개, 3, 2개 뽑을 수도 있고 2 하나, 1, 2개, 3 하나 뽑을 수도 있으니까 x바가 너무 많다고. 그게 아니고 내가 모집단을 직접 알려줄 테니 모평균이랑 모분산을 이용해서 이놈들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다음은 방금이랑 똑같겠죠. 그럼 난 이놈의 평균을 구하면 걔는 모평균이에요. 모평균 얼마니? 7분의 2, 6, 6 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모분산. 모분산은 x제곱을 위에 써야겠죠. 이 단원이 통계가 어려운 이유야. 용어가 어려워. 자, 이렇게 빼시면 되겠지. 맞니? 얼마 나와요? 7분의 3가? 이거는 모평균, 모분산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표본 평균. 4개의 공을 이미 추출했다는 것 자체가 4개를 뽑아서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야. 표본의 크기가 4란 얘기죠. 그럼 얘는 모평균이랑 같음이 알려져 있고 얘는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 자, 얘는 얘랑 똑같겠네. 얘는 7분의 4를 다시 4로 나눠야겠죠. 자, 2랑 7분의 1 나오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참 쉽겠지만 뒤에는 좀 어렵지만 일단은 제가 한번 맡겨보고 이제 표본 평균의 확률 구하기를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108페이지로 잠깐만 돌아오시오. 자, 108페이지에 보면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 평균 x바. 자, x가 이런 분포 상태를 나타낸대. 얘는 모집단이에요. 근데 제가 추출했어. 표본의 크기를 n만큼 추출했을 때 이 부분은 또 알려져 있다지. 얘도 정규분포를 따라간대. 정규분포를 따라가는데 제가 앞에서 이미 외워달라고 했어요. 여기는 만약에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놈의 평균 적어야 되죠.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이니까 여기는 그대로 뭘 적으면 되니? m을 적으면 되겠고 모평균. 여기는
표본 평균의 분산자리니까 이거 뭘로 나누라고? 이렇게. 자, 오케이. 그리고 밑에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 1번 보기를 한번 봐봐. 108페이지에 모 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 X반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고, 모 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게 뭔 소리야? 결국은 모 집단의 분포 상태랑 상관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이 너무 복잡하게 나와서 그냥 한글로 이렇게 써놔. 모 집단의 분포 상태와 무관하게 표본 평균은 항상 정규분포를 따른다. 오케이. 그냥 이것만 이렇게 적어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이거는 대학교 가시면 틀린 명제야. 근데 고교 수학 정도에서 뭐 다른 전제 조건 같은 거 고려하지 말고 모 집단이 정규 분포이든 정규 분포가 아니든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라고 외워주세요. 자, 이것도 와닿지 않을 테니까 여긴 다 알려져 있다지만 제가 그냥 대충 예시만 들어드릴게. 여러분들 뭐 공부 잘하는 대학교들 많죠? 대학교들 많습니다. 뭐가 있겠니? 뭐 하버드, 뭐 예일도 있고, 뭐 서울대 형님들도 있고, 뭐 중국의 청와대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각 과의 수석을 내가 모셔왔어. 다. 여기 1등, 하버드 1등, 예일 1등, 프린스턴, 뭐 펜실베니아, 서울, 청와대 뭐 다 1등을 데려왔습니다. 그럼 이 집단 자체가 하나 물어볼게. 성적이라는 측면에서 정규분포니? 이 집단의 개개인은 정규분포들이 아니죠. 굉장히 괴물들이야. 소위 말하는 어벤져스들이지. 정규분포가 아닙니다. 전 지금 증명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이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돼. 아니, 얘네를 모 집단으로 제가 무슨 프로젝트 팀을 결성해서 뭐 회사를 차리겠다라고 했을 때 그 과의 수석들, 그 최고의 명문대의 수석들만 모아오면 얘네는 정규분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 정규분포의 제일 앞자리에 있는 형님들이지. 근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얘네를 불러다 놓고 개 살벌한 문제로 시험을 봐. 시험을 보면 얘네 다 100점 맞을까? 상식, 외국어, 수학, 철학, 음악, 문학 이런 걸로 시험을 딱 보면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시 중간인 애들이 생기고 다시 여기서 탁월한 애들이 생기고 다시 못한 애들이 나오겠지. 그거는 실제 나중에 실험 결과로도 실제 증명이 됩니다. 어떤 뛰어난 애들을 모아놓고 시험을 보거나 어떤 공부를 안 하는 집단을 모아놓고 시험을 봐도 다시 신기하게 이런 분포 상태야. 여전히 가운데에 속하는 그룹 애들이 제일 많고 최상이랑 최하위는 드물다라는 거. 어떤 자연적인 섭리를 우리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 이 연두색 충분히 받아들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든 안 따르든 상관없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여기서 몇 명을 끄집어 와서 다시 테스트를 보면 다시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적절한 예시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저는 그 정도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도대체 이 짓은 왜 합니까?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면 확률 구하려고. 이제 얘 표준화하고 확률 구하시면 되겠지. 표준화하고 확률 구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책들에 보면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두 갈래로 외우려고 하는데, 그럼 이놈을 표준화를 하려면 얘에서 얘가 속한 집단의 평균을 빼고 얘가 속한 집단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 그게 표준화라고 했지.
근데 얘가 속한 집단의 표준 편차는 지금 뭐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지. 맞죠? 그러니까 표준화를 할 때 이 분모가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 따로 외우는 건 아니죠. 이것만 외웠다라고 하면 당연히 x가 속한 집단이 이런 분포 상태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고 궤로 나눠야 되겠구나. 오케이? 그렇대. 그렇다라고 하고 일단 확률을 구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면 오히려 뭐 저 새끼 왜 이렇게 말이 길어 그냥 풀면 되네라고 할 수도 있어. 자, 여기 조금 나는 계산도 중요하지만 이 독해가 일단 잘 돼야 돼. 통계는 확률과 다르게. 자, 어느 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평균이 65,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 생각하고 대답해. 여기까지. 몸무게가 일단 확률 변수 x죠. 근데 평균 표준 편차가 주어졌으면 이거는 모 평균일까 표본 평균일까? 내가 조사했니? 그냥 주어졌지. 나는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그냥 문제의 재심으로 이렇게 주어졌다는 건 누군가 조사를 해놨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평균이라고 써 있지만 이건 모 평균입니다. 이 학교 집단 전체의 평균이 이렇게 되고 모 표준 편차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나는 안 구했지. 근데 문제 주어졌잖아. 재시문에 주어졌으니까. 자, 그럼 어느 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얘는 정기분포를 쫓아간대. 평균이 65고 표준 편차가 5다. 근데 여기서 앞에랑 차이점이 나옵니다. 이제 앞에서는 여기서 한 명을 제가 뽑았을 때 몸무게가 64 이상 66 이하 이런 확률을 구했던 거고 여기 보면 몇 명 뽑는데요? 25명을 표본으로 뽑아서 조사하겠다는 얘기지. 25명을 이미 추출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25명이 표본의 크기가 되겠고 그리고 이 조사한 몸무게의 평균 처음이니까 천천히 25명의 몸무게의 평균이지 이게. 내가 이 전체 집단에서 25명을 뽑아서 그놈의 평균이 64 이상 66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럼 이 조사 몸무게의 평균은 X바지. 그 표본의 평균이니까. 오케이. 그럼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건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X바가 64 이상 66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 자, 오케이. 여기서 이 부분을 암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모집단의 분포예요. 근데 표본 평균은 여전히 정기분포를 따라가. 여기는 모평균이랑 똑같은데 얘는 뭘로 나눠야 돼 그럼?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25로 나누라고. 증명 없지만 그냥 외워.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25분의 25니까 1이죠. 1. 이렇게 쓰시면 되죠. 요 과정 하나만 추가하면 돼. 요 과정 하나만. 그럼 얘는 결국 표준화할 거 아니야? 표준화할 텐데 64에서 65 빼고 1로 나누면 되지. 이게 이미 x바의 표준 편차잖아. 1이. 맞죠? 요걸로 나누는 게 아니라고. 64에서 65 빼고 1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가운데 표준화하면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이렇게 되겠지. 이것도 마이너스야. 그럼 0부터 1까지 두 번 더하면 되니까 0.68이죠. 자, 무리해서 안 할게. 어차피 다음 시간 추정하면서 하나 더. 자, 682번. 이항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이항분포라고 써있는데 마지막엔 표준 정규분포표가 나왔지? 그러면 400회래 충분히 시행을 한 거지? 그럼 이항분포는 뭘로 근사해서 풀자고?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풀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천천히 쓸게. 원래 x는 이항분포예요.
근데 시행의 수가 많으니까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풀어도 좋다. 그럼 여기는 평균 자리지. 이항분포에서 평균 어떻게 구했지? 둘이 곱했지.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80. 여기는 이항분포의 정규분포의 분산 자리지. 5분의 4만 여기다 더 곱하면 되죠. 5분의 4 더 곱하면 얼마야? 64. 64니까 8의 제곱. 오케이. 여기까지가 앞단원에서 했던 거잖아. 여기까지가 앞단원에서 했던 건데 여기서 이 모집단에서 뭐 하겠대?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했대. 그리고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습니다. 그럼 x바도 다시 정규분포를 따라간대. 여기는 이제 몇 번 해보시면 여기는 이거랑 똑같아야겠죠. 여기다만 뭘 쓰면 되니? 얘를 뭘로 나눠야 돼요? 16. 16분의 64니까 4고 4는 2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게 몸에 자연스럽게 몇 번만 익으면 통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문제를 막 병신같이 내진 않아. 그럼 78에서 80 빼고 2로 나누고 이거 마이너스 1이네. 여기 표준화한 거고 84에서 80 빼고 2로 나눈 거고 마지막은 표에서 그냥 상콤하게 읽어주시면 되죠. 이거 두 개 더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제 방향성 반대인 거 제가 딱 하나 유형만 더 보고 이 중에 분명히 나중에 이과생이어도 확통으로 최저 맞춘다는 분들 나온다. 확통 잘하면 좋은 게 많아요. 대학 가서도 좋은 게 있고. 자, 684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건 또 모집단이네. 이게 모집단이니까 얘는 모평균입니다. 모분산이에요.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라고 했고 이번엔 반대로 확률이 주어졌네. 그러면 x반은 또 정규분포를 따라가고 여기는 모평균이 똑같고 여기는 18제곱을 뭘로 나눠야 되지?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야 되겠지. 우리가 근데 보통은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쓰면 안 이쁘니까 루트 n분의 18의 제곱. 그래야 이게 깔끔하게 표준 편차지. 됐어요? 그럼 마지막은 요거 마지막은 똑같잖아. 여기 표준화해야 되잖아. 그럼 z 253에서 250 빼고 즉 3 걔를 얘가 속한 집단의 표준 편차로 나누고 루트 n분의 18 나눴더니 0.0668이래. 자, 약분하면 6이죠. 자, 0.668 째려봐. 어딜까요? 이게 1.5면 되겠지? 0부터 1.5까지가 0.433이니까 0.5에서 0.433이 빼면 0.0668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얘가 1.5가 나오면 되겠네. 자, 그럼 루트 n은 9가 나오겠고요. n은 제곱하면 81. 됐어? 되겠지? 바로 밑에 거 한번 풀어봐. 685.